안녕하십니까. 저는 팀엑스 ANC의 박경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은 깊어가는데 코로나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이렇게 비대면 세미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IT 환경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IT 환경의 변화 중에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변화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대를 구분할 때 AC, BC라고 구분했죠.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IT 환경 변화에서도 AC, BC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비포 클라우드, 애프터 클라우드. 클라우드로 인해 IT 환경은 수많은 변화,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격변의 시대, 즉 IT에 있어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5가지 세션이 있습니다. 인프라 부분, 플랫폼 부분, 쿠버네티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마지막으로 MSA입니다. 사실 하나하나 주제가 몇 시간씩 얘기를 해도 모자랄 부분인데, 오늘은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는 자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클라우드가 IT 환경에 있어서 급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IT 기술적인 측면과 비즈니스 변화, 2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IT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IT 자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예전부터 SOA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자원을 공유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기술로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고, 비즈니스적으로는 고객의 요구를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흐름들이 클라우드의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가트너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올해 글로벌리하게는 약 271조 원 클라우드 시장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는 약 3.2조 원 정도 클라우드 시장이 있다라고 가트너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에는 글로벌리하게는 486조 원, 국내는 약 6.8조 원으로 2024년까지 시장이 약 2배 정도 성장할 거라고, 즉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크게 사실 2가지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상화이고, 가상화된 자원을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느냐, 기능을 제공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사실 크게 가상화와 자동화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 가상화와 자동화를 클라우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aaS, PaaS, SaaS 레이어에서 보시면, IaaS는 하드웨어, 자원에 대한 가상화 부분이고, PaaS는 플랫폼에 대한 가상화, 즉 크게는 미드레어와 DBMS에 대한 가상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SaaS는 서비스에 대한 가상화죠. 가상화가 무엇이냐? 가상화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즉 일반적인 PC 한 대면 한 사람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가상화된 PC는 여러 사람이 붙어서 가상화된 CPU,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파스 같은 경우도 미드레어, DBMS를 여러 업무들, 비즈니스, 서비스들이 쓸 수 있도록 가상화 시켜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인프라와 플랫폼이 가상화된 자원을 기반으로 개발된 서비스를 여러 명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SaaS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돼서 그 결과물로 클라우드가 나오게 된 거고, 자원을 가상화하다 보니
자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어떻게 쉽게 편하게 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이 자동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클라우드 기술은 이아스에 대한 가상화 자동화, 파스에 대한 가상화 자동화, 사스에 대한 가상화 자동화가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아스 구성, 제가 앞서서 이아스는 하드웨어 자원에 대한 가상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CPU 메모리에 대한 가상화, 스토리지에 대한 가상화, 네트워크에 대한 가상화, 이렇게 그 이아스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상화를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가상화, 이아스에 대한 가상화 이러면 많이 생각하시는 게 VM웨어 그리고 오픈스택 같은 기술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드웨어에 대한 가상화는 뭐 VM웨어나 오픈스택에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뭐 컨테이너 기술에서도 인프라에 대한 가상화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VM 쪽에서 얘기하는 VM웨어 EXI, 하이퍼바이저, 뭐 KVM 같은 가상화 기술이 있고, 컨테이너 쪽에서는 도커와 클리어와 같은 가상화, 즉 CPU와 메모리에 대한 가상화 기술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뭐 일반적으로 뭐 VM웨어의 NSXT, 뭐 노바나 뉴트론 같은 오픈스택 기술이 있지만, 그 컨테이너 쪽에서도 뭐 그 SDN과 같은 그런 기술들, 여기서 네트워크의 가상화는 VM웨어의 NSXT라든지 뭐 오픈스택의 노바나 뉴트론 같은, 그리고 컨테이너 쪽에서는 칼리포와 같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있고, 뭐 팀엑스에서는 하이퍼 SDN이라는 가상화 기술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부분도 뭐 일반적으로 그 EMC의 뭐 스토리지 부분들 많이 쓰실 수도 있고 많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기반에서도 뭐 셰프라든지 글래스터 FS 파일 스토리지와 같은 그런 기술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셰프 기반의 하이퍼 SDS라는 팀엑스만의 그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가상화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음 페이지에서 VM 기반의 가상화와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상화의 이미지 지금 두 개를 보시면은 VM과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에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이퍼바이저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가 게스트 OS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가 VM 기반의 가상화이냐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이냐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VM은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게스트 OS를 올리고, 그 위에 바이너리나 라이브러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앱을 구성하는 형태로 가상화를 하는 거죠. 즉, 그 하드웨어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상화가 이런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 OS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비해서 컨테이너는 호스트 OS 위에 컨테이너 환경을 바로 구성하고, 그 위에 바이너리나 라이브러리를 올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방식의 가상화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단순하게 레이어 두 개의 차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구동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차원에서 본다면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게스트 OS, 리눅스라는 OS를 이미지로 만들게 되면 이 이미지가 적게는 2기가, 많게는 4기가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지가 크게 되면, 즉 하나의 이미지를 네트워크로 복사하고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동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고,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건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구조가 아니게 됩니다. 즉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 유연성과 확장성인데, 이런 유연성과 확장성 측면이 있어서 VM 기반의 가상화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와 적합하지 않은, 즉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에 적합한 구조고, 그래서 최근에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파스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VM 기반의 가상화와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를 비교했는데, 생성에서 보면 VM은 10분 이상, 컨테이너는 몇 초 혹은 수분이라고 시작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VM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몇 분이 걸릴 수 있고, 컨테이너는 몇 초
OS 같은 경우는 VM 같은 경우는 게스트 OS를 써야 되기 때문에 호스트 OS와 게스트 OS, 즉 관리해야 되는 OS가 두 개가 되고, 그리고 라이센스비도 두 배가 들 수밖에 없는 구조. 컨테이너는 거기에 비해서 호스트 OS 하나만 쓰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OS와 라이센스비가 하나밖에 들지 않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 가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가상화는 쉽게 파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스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레어와 DBMS에 대한 가상화입니다. 미드레어는 일반적인 웹아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웹아스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 영역까지 모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거나 혹은 운영을 할 수 있는 미드레어에 대한 가상화와 DBMS에 대한 가상화를 제공하고, 이를 쉽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까지 제공하는 부분이 그 플랫폼 영역인데, 이 플랫폼 영역의 가장 큰 기술적인 특징은 시스템, 서비스의 안정성, 서비스의 지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그 HA 구조, 즉 이중화라든지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오토 힐링, 오토 스케일 아웃과 같은 자원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가상화, 자원이 가상화되었으면 이것을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이 자동화이고, 컨테이너 플랫폼에는 일반적으로 자동화를 위해서 5가지 기술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콘솔, 그리고 DB라든지 미드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카탈로그, 그리고 개발에서 배포까지 편하게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관리하는 CI/CD, 그리고 이러한 그 파스, 미드레어와 DB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환경, 그리고 사용자들에 대한 인증인가, 즉 그 접근에 대한 관리, 롤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인증인가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진영에서 인증인가의 대표적인 기술이 OOS 기술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OOS 기술에 SOSO 기술을 합친 키클록이라는 오픈소스가 인증인가 솔루션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키클록이라는 인증인가 솔루션을 쓰게 되면 일반적인 그 포탈들, 그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과 바로 연동을 해서 사용자 인증이 되기 때문에 여러 포탈이라든지 다른 사이트와 쉽게 연동해서 사용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자동화 중에 그 CI/CD, 즉 개발에서 배포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관리하는 그 자동화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CI/CD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속적인 통합과 지속적인 배포, 즉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게 CI/CD인데, 이 CI/CD의 대표적인 기술들, 오픈소스 기술이 긴랩과 젠킨스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이 젠킨스 영역을 텍턴이라는 오픈소스 기술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텍턴은 파스 플랫폼의 대세가 되고 있는 쿠버네티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오픈소스로서 최근에는 긴랩과 텍턴 기반의 CI/CD 환경을 구성하는데, 이 CI/CD 환경에는 크게 이게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개발된 소스를 풋해서 저장하는, 코드를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저장된 코드를 빌드, 즉 이미지화 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지화된 소스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배포, 릴리즈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 환경에 디플로이하는 요 5가지 단계로 CI/CD 파이프라인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파스 환경은, 플랫폼 가상화 환경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과 운영을 모두 포함하는 환경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의 안정화인데, 이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서 파스 플랫폼은 2가지 기술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가
오토 스케일링 기술, 두 번째가 오토 힐링입니다. 오토 스케일링 기술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즉 자원이 스케일 아웃되고 스케일 인이 되는 기술을 제공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뭐 자원이 모자라거나 혹은 사용자가 많이 늘거나 시스템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 자동으로 시스템 자원을 늘려주고, 이러한 부하 상황들이 모두 해소되었을 때는 원래 자원 형태로 돌아오는 스케일 인이 되는 형태로 돌아오는 부분들을 모두 자동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나서 부하가 걸렸다든지 혹은 뭔가 복잡한 로직을 돌리면서 시스템 자원을 많이 써야 된다든지 했을 때 자동적으로 컨테이너를 늘려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물론 관리자가 수동으로 자원을 늘릴 수도 있고 SLA 설정에 따른 자동화를 이용해서 그 자원을 늘렸다가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술이 오토 힐링인데, 오토 힐링 같은 경우는 해당 컨테이너 서비스가 죽었을 때 자동으로 그 서비스를 살려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와스, 즉 와스 엔지니어 분들은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와스에서도 그 오토 리스타트 기능들을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서비스가 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만약에 어떠한 문제로 죽었으면 자동으로 1차적으로 오토 힐링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서비스를 살려주고, 이 살려주는 기능에도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토 스케일 자원을 하나 새롭게 생성을 해서 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 파스 플랫폼에 있어서 주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된 리소스를 서비스 중단 없이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건 이제 무중단 서비스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무중단 서비스 업데이트에는 크게 클라우드에는 이제 두 가지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롤링 업데이트라고 해서 컨테이너, 자료에는 이렇게 파드라고 되어 있는데, 파드와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죽이고, 여러 개 컨테이너 중에 하나를 죽이고 새로 하나를 띄워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죽였다가 띄웠다가 죽였다 띄웠다가 하는 방식이 롤링 업데이트 방식이고요. 블루 그린 업데이트는 실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컨테이너 수만큼 새로운 그 개발 리소스를 올려놓고, 모든 리소스가 다 스탠바이가 되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그 컨테이너를 죽여서 새로운 컨테이너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 파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중단 서비스 업데이트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션인데요. 세 번째 마지막 세션은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파스의 최근에 디팩토 표준, 즉 비공식적인 표준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기술이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라고 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K8S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중간에 8이라고 있어서 왜 K8S로 불리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쿠버네티스라는 이 알파벳 K와 S 사이에 알파벳이 8개라서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라고 얘기도 하지만 심플하게 약어로 K8S라고 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디팩토 표준이 쿠버네티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디팩토 표준은 앞서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식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표준을 이제 디팩토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팩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쿠버네티스는 파스 기술에 있어서 디팩토 표준입니다. 즉, 그 파스 플랫폼, 즉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기술 중에 있어서 이제 그 전체 시장의 80% 이상은 쿠버네티스 기술이 장악을 했는데, 이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기술은 처음에 예전에는 그 아파치 재단의 미소스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몇 년 전, 3, 4년 전만 해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도커라는 기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기술로 이제 통합이 되고 있는데, 이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개발하고 오픈소스로 배포한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3, 4년 전만 해도 도커라는 컨테이너 관리 기술을 많이 썼었는데, 구글이 왜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화 했느냐? 이거는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를 관리하는데 편리한 기술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구글도 처음에는 도커라는 기술을 써서, 도커라는 오픈소스 기술을 써서 컨테이너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수가 30억 개가 넘습니다. 30억 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관리하려다 보니 도커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관리하기 편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30억 개라는 컨테이너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구글이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오픈소스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솔루션 업체 기업들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제 파스 플랫폼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고, 결국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다 보니 이제 디페토 표준이 될 거죠. 이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로 오픈이 됐기 때문에 벤더나 플랫폼 종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최적화되어 있다. 즉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 플랫폼으로서 작은 리소스로 쉽게 스케일 인아웃이 되는 그런 구조를 지원하는 플랫폼이고, 마지막으로 컴퓨팅 그리고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대한 가상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굳이 그 VM웨어라든지 오픈스택 같은 이아스 쪽 기술, 우리가 얘기하는 이아스 쪽 기술이 없더라도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즉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카스라는, 이아스를 대체하는 카스라는 기술이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카스는 컨테이너 에즈 어 서비스라고 해서 이아스 부분을 VM웨어라든지 오픈스택에 맡기지 않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드웨어도 가상화하고 플랫폼 영역도 가상화해서 컨테이너 기술로 그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는 서비스를 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오픈소스 기술, 쿠버네티스 기술이 종속성이 없다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구조라든지 그 클라우드 환경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하지만 오픈소스 기술이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이 오픈소스 기술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들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흐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클라우드는 초기에 레드햇이라든지 피보탈은 VM웨어 기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팀엑스 같은 경우도 이제 클라우드를 사실 한 8년, 9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팀엑스는 LXC라는 기술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시작했는데, LXC가 단어는 어려워 보이도 실제적으로는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즉 LXC는 리눅스 컨테이너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기반의 가상화 기술로 팀엑스는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했었고, 레드는 컨테이너, 즉 도커와 같은 기술 기반으로 오픈시프트라는 제품을 만들었고, 피보탈 같은 경우는 그 VM 기술 기반으로 피보탈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는 파스를 개발해서 실제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시장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파스 기술이 최근에는 모두 쿠버네티스로 표준화, 통일화되고 있고, 심지어 이런 기술 기반이 아니었던 VM 진영에서도 탄주라는 프로젝트, 탄주라는 기술을 통해서 VM의 쿠버네티스 기술을 올리는 방식으로 파스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든 그 파스 시장은 K8S로 통일이 되고 있고, 팀엑스에서도 K8S 기술 기반의 하이퍼 클라우드라는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을 출시를 해서 지금 열심히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쿠버네티스 기술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기술 요소들이 있는데, 그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그 파스 환경을 구성하게 되면 크게 이제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로 구성하게 됩니다. 마스터 노드는 쉽게 이해하시려면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기 위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워커 노드는
미드레어와 DBMS가 돌아가는 운영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환경을 삼중화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스터 노드 삼중화하고 워커 노드는 시스템 운영 환경, 개발 환경에 따라서 몇 대, 여러 대, 두 대 이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구성하시게 되고요. 마스터 노드에는 주요 기술이 쿠버 CTL이라고 해서 쿠베 컨트롤, API 서버, etcd, 스케줄러, 컨트롤 매니저 같은 기술이 있고, 워커 노드에는 쿠벨리, 쿠베 플록시바 같은 그 기술들, 세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일반적으로 산중화를 기본으로 한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쿠버네티스 기술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객들,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가 이게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기술이 빨리 발전되고 있다. 그 빨리 발전되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느냐가 사실 고객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그 벤더들이 제품화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저희 TMX ANC 하이퍼 클라우드와 같은 제품이고, 글로벌리하게는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시프트, 레드에서 오픈시프트와 같은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지원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운영상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일례로 쿠버네티스는 패치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굉장히 빨리 나오죠. 빨리 나오는 패치를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운영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패치에 대한 영향도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 환경에 패치를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사실 지원받기 힘드시기 때문에 오픈소스임에도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요. TMX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고객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클라우드 연구원들만 120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런 120명의 연구원들이 패치가 나오면 패치에 대한 영향도 체크를 하고, 실제 적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해서 고객사에게 이제 알러트를 하고, 고객사에서 쉽게 패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 드릴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외산과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빨리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아는 엔지니어가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오픈소스를 도입하는 거는 종속성을 없애는 부분, 그리고 기술을 굉장히 내재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기술의 빠른 발전,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지원을 받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벤더와 같이 이제 협력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고, 이럴 때 벤더에 대한 고민하실 때 정말로 얼마나 빨리 쉽게 기술을 아는 엔지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틀림없이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기술을 내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서 파스 플랫폼을 구성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파트너로서 TMX ANC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 너무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클라우드는 가상화와 자동화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아스는 하드웨어에 대한 가상화와 자동화, 파스는 미드웨어와 DBMS에 대한 가상화 자동화다. 그리고 이를 파스 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 쿠버네티스 기술이고, 이 쿠버네티스 기술은 오픈소스지만 좀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일단 큰 흐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렵고 난해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셔서 그냥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